이번에 배워볼 어휘는 번개 또는 전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전압입니다. 여기서 전은 전기, 압은 누르다. 풀어서 이해하면 전기적으로 누르는 힘. 물리학 용어로서 두 점 사이의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로 발생하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점에서는 전자가 많고 다른 한 점에서는 전자가 적다면 두 점 사이에는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를 전위차라고 부릅니다. 전자가 많아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는 압력이 크고 전자가 적어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는 압력이 작습니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전위차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전자가 흐를 수 있는 도체를 연결하면 전자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자의 이동은 전위차가 없어질 때까지, 즉 정기적인 압력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은 곳이 음극이 되고 전자가 적은 곳이 양극이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표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전자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전에 전류란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른다고 먼저 정의하고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저항이라 부릅니다. 저항이 일정하다면 전압이 작을수록 전자가 흐르려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자가 느리게 흘러서 전류가 작아지게 됩니다. 반면 전압이 일정하다면 저항이 작을수록 전자가 방해받지 않고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가 빠르게 흘러서 전류가 커지게 됩니다. 즉,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고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다는 법칙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전기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법칙을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항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전류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공기는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기의 저항보다 전압이 더 커지면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구름 속에 정전기가 계속 쌓여서 공기의 저항보다 전압이 더 커지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번개라고 합니다. 번개가
구름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치고 모양이 갈지자인 이유는 저항이 낮은 곳을 찾아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물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항도 부분적으로 다릅니다. 저항이 높아 흐를 수 없는 부분을 피하면서 저항이 낮은 곳을 찾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갈지자형으로 번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음극과 양극 사이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의 양은 적습니다. 공기의 양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름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번개가 치게 됩니다. 우뚝 솟은 높은 나무나 건물로 번개가 치는 이유는 구름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뚝 솟아 있는 물질이 공기 저항보다 크다면 그 물질을 피해서 저항이 낮은 곳을 찾아 번개가 칠 것입니다. 그리고 번개는 전압이 큰 만큼 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번개의 열 에너지는 순간적으로 공기를 팽창시키고 압력을 높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압력파는 빛보다 느린 속도로 전달되기 때문에 번개가 친 후에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폭죽이 터질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번개만큼 전압이 높지 않더라도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전압은 낮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정전기 카드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표현은 전원입니다. 여기서 전은 전기, 원은 근원, 풀어서 이해하면 전기의 근원, 즉 전기 에너지를 얻는 원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전원 스위치, 전원을 켜다, 전원을 끄다, 전원 장치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원을 공유하는 단어로 원천의 원은 근원, 천은 샘, 풀어서 이해하면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 즉 사물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표현은 전산입니다. 여기서 전은 전기, 산은 샘, 풀어서 이해하면 전기로 셈을 하다, 즉 전자회로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주로 전산 처리, 전산화하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산을 공유하는 단어로 계산의 계는 세다, 사는 셈, 풀어서 이해하면 수를 세다, 셈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표현은 전산입니다. 여기서 전은 전기, 선은 줄, 풀어서 이해하면 전기줄, 즉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도체로서 쓰는 선을 의미합니다. 다음 표현은 전철입니다. 여기서 전은 전기, 철은 쇠,
전기 철도의 줄임말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전동차가 궤도 위를 달리도록 만든 철도를 의미합니다. 의미가 확장되어 전기 철도 위를 달리는 전동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표현은 전하입니다. 여기서 전은 전기, 하는 매다 또는 짊어지다. 풀어서 이해하면 전기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것. 영어로는 electrical charge입니다. 물리학 용어로서 물체가 띠고 있는 전기의 양을 의미합니다. 원자의 양성자는 전하를 띠고 전자는 음전하를 띱니다. 이 양성자와 전자의 비율과 수량에 따라 전하량이 바뀌게 됩니다. 전하는 모든 전기 현상의 근원이 되는 실체입니다. 하를 공유하는 단어로 하중에 하는 짊어지다, 중은 무겁다. 풀어서 이해하면 짊어졌을 때의 무게. 물리학 용어로서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 또는 무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표현은 전화기입니다. 여기서 전은 전기, 화는 말씀, 기는 틀. 풀어서 이해하면 말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기계, 즉 멀리서도 전기 신호를 이용하여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기계라는 의미가 됩니다. 화를 공유하는 단어로 대화의 대는 마주하다, 화는 말씀. 풀어서 이해하면 마주 대하여 말을 주고받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를 공유하는 단어로 기계의 기는 기계, 개도 기계. 기계란 동력을 써서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